당신이 돈을 못 모으는 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재테크 유튜브를 보고 책을 읽고 적금을 들고 계획을 세우는데 통장 잔고는 늘 제자리인 분들 계시죠?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왜 이렇게 돈 관리가 안 될까? 나만 의지가 약한 건가? 아닙니다. 의지력 문제가 아니에요. 2021년 하버드 의대 신경경제학 연구팀이 흥미로운 실험을 했어요.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뇌 반응을 비교했는데 둘의 차이는 IQ도 정보력도 아니었습니다. 돈을 마주할 때 뇌가 반응하는 방식이 달랐어요. 성공한 사람들의 뇌는 돈을 도구로 인식하는 전전두엽이 활성화됐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뇌는 위협을 감지하는 편도체가 먼저 켜졌습니다. 같은 기회 앞에서 한쪽은 가능성을 보고 한쪽은 불안을 느끼는 거예요. 오늘 저는 그 차이가 왜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심리학과 뇌과학으로 완전히 해부해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첫째, 내가 어떤 돈 태도 유형인지 정확히 알 수 있고 둘째, 그 태도가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셋째, 그것을 실제로 바꾸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드립니다. 끝까지 보시면 오늘 당장 써먹을 수 있는 루틴이 생깁니다. 절대 스킵하지 마세요. 돈 태도란 무엇인가? 바로 핵심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찾는 건 뭔가요? 주식 공부, 부동산 강의, 절약 방법, 가계부 앱. 전부 다 지식이에요.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지식은 충분한데 왜 삶은 안 바뀌나요? 정보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유튜브에 재테크 콘텐츠만 수백만 개예요. 문제는 다른 데 있습니다. 바로 돈을 대하는 태도에 있습니다. 내가 돈을 볼 때 자동으로 작동하는 뇌의 프로그램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같은 월급을 받는 두 사람이 있어요. A는 월급 날마다 설레서 저축 계획을 세우고 B는 돈이 있으면 다 써버리고 싶은 충동이 생겨서 충동 구매를 해버립니다. 지식의 차이가 아니에요. 태도의 차이예요. 더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미국 심리학자 브래드 클론츠 연구에 따르면 복권 당첨자의 약 70%가 3에서 5년 안에 당첨 이전 경제 상태로 돌아갑니다. 갑자기 수억이 생겨도 돈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결과가 바뀌지 않는 거예요. 반대로 빈손으로 시작했지만 수십 년 뒤 자산가가 된 사람들을 연구하면 공통점이 있어요. 재테크 지식보다 먼저 돈을 대하는 방식 자체가 달랐다는 점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딱 하나예요. 돈 문제는 머리 문제가 아니라 마음 문제다. 그리고 마음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태도가 뇌에서는 어떻게 작동할까요? 신경경제학이라는 분야가 있어요. 경제적 의사결정을 뇌과학으로 연구하는 학문인데 지난 20년간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돈은 뇌에서 감정으로 처리된다. 우리는 돈을 숫자로 인식한다고 생각하지만 뇌는 그렇게 처리하지 않아요. 실험에서 사람들에게 지출을 떠올리게 하면 신체적 고통을 처리하는 뇌 영역인 뇌섬엽이 활성화됩니다. 즉 돈을 쓰는 건 뇌 입장에서 아픈 거예요. 반대로 예상치 못한 수입을 받으면 보상회로인 측좌액이 켜지면서 도파민이 쏟아집니다. 우리가 복권에 열광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잃는 것이 얻는 것보다 2.5배 더 크게 느껴진다. 행동경제학의 아버지 데니얼 카너먼이 밝힌 손실 회피 편향입니다. 10만 원을 잃는 고통이 10만 원을 얻는 기쁨보다 심리적으로 2.5배 크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게 실생활에서 어떻게 작동하냐면 수익이 나는 주식은 빨리 팔고 싶고 손실이 나는 주식은 팔기 싫어집니다. 이성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행동이지만 뇌는 완전히 합리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손실 확정이라는 고통을 피하려는 거죠. 만성적인 돈 걱정은 인지 능력을 실제로 낮춘다. 2013년 사이언스지에 실린 연구입니다. 재정적 불안을 만성적으로 느끼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IQ가 약 13포인트 낮게 측정됐어요. 가난이 사람을 멍청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돈 걱정이 뇌의 인지 자원을 계속 소모시키기 때문이에요. 컴퓨터 백그라운드에서 무거운 프로그램이 계속 돌고 있는 것처럼 돈에 대한 불안이 뇌 CPU를 잡아먹는 거죠. 결론이 뭐냐면 돈을 잘 다루려면 지식이 아니라 먼저 돈에 대한 뇌 반응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당신은 어떤 유형인가? 이제 심리학자 클론츠 박사가 10년간 연구한 돈 태도 유형 4가지를 소개할게요.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유형 1, 돈 회피형. 이 유형은 무의식적으로 돈을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합니다. 돈이 많으면 인간이 타락한다.
부자들은 뭔가 나쁜 짓을 했을 거야. 나는 그냥 돈 없어도 행복하면 됐지. 이런 생각이 자주 드는 분들이에요. 행동 패턴은요? 월급이 들어오면 이유 없이 써버리거나 재테크에 손대지 않거나 돈 이야기 자체를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특히 많아요. 돈 밝히는 사람이라는 부정적 이미지, 유교적 청빈 사상, 돈보다 을이라는 문화가 이 유형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유형 2돈 숭배형, 돈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믿는 유형이에요. 하지만 역설이 있어요. 이 유형은 오히려 돈을 모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의 결핍감을 채우기 위해 돈을 쓰거든요. 이거 사면 행복해질 거야를 반복하는 거죠. 과도한 소비 명품 집착, SNS에서 풍요로운 척하기, 빚을 내서라도 보여주기식 소비 이게 다 이 유형의 패턴입니다. 유형 3 불안형. 돈을 지위와 동일시하는 유형입니다. 자신의 가치가 통장 잔고에 달려있다고 느껴요. 수입이 줄면 자존감도 같이 무너집니다. 주변 사람 연봉이나 자산에 지나치게 민감하고 비교하면서 우울해지거나 분노하는 경우도 많아요. 투자에서는 남이 버는 걸 나만 못 버는 불안감 때문에 뇌동매매를 하거나 남들 시선을 의식한 비합리적인 금융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유형 4동 경계형. 돈에 대해 경계심이 강하고 저축을 철저히 합니다. 건강해 보이죠? 하지만 이 유형의 함정은 지나친 절약으로 삶의 질이 낮아지거나 돈 이야기를 타인과 전혀 나누지 않아 정보 네트워크가 약해진다는 점이에요. 기회가 왔을 때 필요한 투자를 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안전한 선택만 하다가 자산 성장의 속도가 느려집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은 이 네 가지가 섞여 있어요. 중요한 건 나의 주된 패턴이 무엇인지 인식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마다 돈 태도가 이렇게 다를까요? 뇌과학에서는 이를 감정 조절회로의 차이로 설명합니다. 돈이라는 자극이 들어왔을 때 뇌에서 가장 먼저 반응하는 곳은 두 군데예요. 편도체는 생존 위협을 감지하고 불안, 공포, 분노를 만드는 부위입니다. 원시시대의 맹수를 만났을 때 작동하던 바로 그 회로예요. 전전두엽은 계획, 판단, 충동 억제를 담당하는 이성의 뇌입니다. 건강한 돈 태도를 가진 사람은 돈 관련 자극이 들어왔을 때 전전두엽이 먼저 혹은 빠르게 개입합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활용할까? 를 먼저 생각하는 거죠. 반면 돈에 대한 불안이 만성화된 사람은 편도체가 먼저 그리고 강하게 반응합니다. 투자 손실 뉴스를 보는 순간 이성보다 감정이 앞서서 패닉셀을 하거나 반대로 아무것도 못하고 얼어붙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 호르몬이 하나 등장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에요. 돈 걱정이 심한 사람의 혈중 코르티솔 수치는 만성적으로 높아요. 코르티솔이 높으면 어떻게 되냐면 단기적 쾌락을 추구하는 행동이 늘어납니다. 충동구매, 폭식, 술, 과도한 SNS 전부 코르티솔이 높을 때 증가하는 행동이에요. 즉 돈이 없어서 스트레스를 받고 그 스트레스 때문에 충동 지출을 해서 더 돈이 없어짐. 더 큰 스트레스의 악순환이 뇌 수준에서 작동하는 겁니다. 반대로 재정적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은 코르티솔이 낮고 세로토닌, 옥시토신이 높아요. 이 상태에서는 장기적 사고, 타인과의 협력, 위험 감수 능력이 모두 올라갑니다. 부자가 더 쉽게 부자가 되는 생물학적 이유가 이거예요. 불공평하게 느껴지시나요? 맞아요. 불공평합니다. 하지만 바꿀 수 있어요. 뇌과학의 가장 위대한 발견 중 하나가 신경가소성입니다. 뇌는 평생 변합니다. 자극과 반복을 통해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들 수 있어요. 돈 태도도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오늘의 희망 메시지예요. 그러면 이 뇌 패턴은 어디서 만들어졌을까요? 심리학에서는 돈 태도의 80% 이상이 7세 이전에 형성된다고 말합니다. 부모님이 어떻게 돈을 대했는지, 집에서 돈 이야기를 어떻게 했는지, 돈 때문에 부모님이 싸우는 걸 봤는지, 아니면 넉넉함 속에 자랐는지 이 모든 경험이 뇌에 깊이 각인됩니다. 어린 시절 무의식에 저장된 돈에 관한 믿음의 프로그램입니다. 사례를 하나 볼게요. 어릴 때 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걸 목격한 A씨는 성인이 된 지금 그는 투자라는 단어만 들어도 폭통이 옵니다. 수익이 나는 상황에서도 더 빨리 현금화해버리고 남들이 돈 이야기를 하면 자리를 피합니다. 논리가 아니에요. 어린 시절 편도체에 새겨진 돈은 위험하다는 상실 공포라는 회로가 작동하는 겁니다. 반대 사례도 있어요. 부모님이 돈 이야기를 부끄럼 없이 식탁에서 나누고 소비와 저축의 균형을 자연스럽게 보여줬던 가정에서 자란 B씨. 그는 투자에 실패해도 이 경험에서 뭘 배울까를 먼저 생각합니다.
태도 자체가 다릅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과거를 탓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왜 이런 반응을 하는지를 이해하는 것, 그게 변화의 첫 번째 단계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실질적인 변화 방법을 드릴게요. 뇌과학에 근거한 돈 태도 재설계 3단계입니다. 1단계 인식, 1단계 돈 감정 일기 쓰기. 변화는 언제나 인식에서 시작됩니다. 일주일 동안 돈과 관련된 감정을 적어보세요. 구체적으로요. 카드 청구서를 열었을 때, 주식 앱을 켰을 때, 회식비를 낼 때, 그 순간 내 몸에서 어떤 느낌이 드는지, 어떤 생각이 자동으로 올라오는지. 이게 왜 효과가 있냐면 감정을 언어로 적는 행위 자체가 편도체 활성화를 줄이고 전전두엽을 개입시킵니다. UCLA 연구에서 밝혀진 감정 명명 효과예요. 적는 것만으로 뇌 반응이 바뀝니다. 2단계 재프레이밍. 예를 들어 이번 달에도 돈을 이만큼이나 써버렸네. 난 절제력이 없어라고 생각한다면 이 지출을 통해서 나는 어떤 가치를 얻었지? 식비는 내 건강을 위한 투자였고 책값은 내 성장을 위한 종잣돈이었어. 다음엔 더 가치 있는 곳에 집중하자. 이런 반증을 찾는 겁니다. 이걸 인지 재구조화라고 해요. 심리치료에서 쓰는 기법인데 반복하면 실제로 뇌의 신경회로가 바뀝니다. 3단계 소량 노출. 두려운 행동을 아주 작게 시작하기. 돈 회피형인 분들께 특히 효과적이에요. 두려운 행동을 아주 작은 단위로 쪼개서 시작합니다. 투자가 두렵다면 10,000원만 ETF에 넣어보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잃어도 10,000원이에요. 하지만 그 경험이 해봤더니 세상이 안 무너지더라는 새로운 기억을 뇌에 새겨줍니다. 심리학에서 노출 치료가 공포증에 효과가 있는 이유도 이겁니다. 두려운 대상에 안전하게 반복 노출되면 편도체 반응이 점점 약해집니다. 이제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을 드릴게요. 눈 떠서 핸드폰 보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물어보세요. 지금 나는 돈에 대해 어떤 감정인가? 답을 핸드폰 메모장에 한 줄로 적으세요. 불안하다, 괜찮다, 모르겠다, 어떤 답이든 좋아요. 이 30초가 뇌회로를 바꾸는 시작입니다. 주 1회 통장 직면 시간, 돈 회피형 분들에게 특히 중요해요. 매주 같은 요일 같은 시간에 10분만 내 재정을 들여다보세요. 조용한 음악을 틀고 커피 한 잔 들고 편안한 마음으로. 이 의식이 중요해요. 돈은 위협이 아니라 돈은 관리가 가능한 것으로 뇌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월 1회 돈 가치 정렬. 내가 한 달간 쓴 돈을 보면서 묻는 거예요. 이 지출이 내가 진짜 원하는 삶과 연결되어 있는가? 가계부를 보면서 죄책감을 느끼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인식하는 거예요. 인식만 해도 다음 달 지출 패턴이 달라집니다. 영상 처음에 이런 말씀 드렸죠. 당신이 돈을 못 모으는 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다. 이제 그 말이 왜 사실인지 아시겠죠? 우리 뇌는 어린 시절부터 만들어진 프로그램으로 돈에 반응합니다. 그 반응은 의지력이 아니라 신경회로의 문제예요. 하지만 뇌는 바뀝니다. 인식하고 재프레이밍하고 작은 행동을 반복하면 진짜로 회로가 달라집니다. 오늘 드린 것들을 정리하면 딱 3줄이에요. 첫째, 내 돈 태도 유형을 인식한다. 둘째, 그 태도가 어디서 왔는지 이해한다. 셋째, 오늘부터 30초짜리 루틴을 시작한다. 돈은 숫자가 아닙니다. 관계예요. 내가 돈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돈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를 결정합니다.